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미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지 않은 것은 고무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12일 공개된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초 스톡홀름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던 협상을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북한 측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상 재개 의사와 함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길 원한다는 점을 전했다는 겁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인터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한 사실이 공개된 이후인 10일 진행됐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이 지난 연말을 전후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하지 않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이 꽃병일 수 있다고 했지만 꽃병도 다른 종류의 선물도 받지 못했다며 이는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시험도 보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11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미국이 전적으로 수긍하는 조건에서만 대화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대화 복귀를 기대하는 것은 멍청한 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중재자 역할에 미련을 갖고 끼어드는 것은 주제 넘은 일이라며 허망한 꿈을 꾸지 말라고 비난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 생일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공개한 한국 고위 당국자 발언에 대해 주제 넘는 일이라며 거칠게 비난한 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미한 동맹 균열을 노린 한국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 정우용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이례적으로 실시한 인천공항 인터뷰에 대해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거칠게 비난하고 나선 건 한국 정부의 중재자론 배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한국 내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제재를 피한 우회적 지원 등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국이 적극 대처하라고 압박하며 미한 동맹의 균열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이나 아니면 중개자론을 자꾸 이렇게 배척하는 거는 한국이 미국 메시지를 평에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자꾸 북한한테서 양보를 얻을 생각하지 마라. 북한의 김 고문이 제재 완화를 위해 핵을 포기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대화에서 1년 반 넘게 시간을 잃었다고 주장한 것은 일시적인 미북 대화 중단과 함께 북한 내부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어떤 대선 국면 그리고 자신들의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을 마무리 짓는 2021년에는 어떻게 외부적인 어떤 차원에서 신경을 쓰지 않고 내치에 집중해서 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측면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정부는 김 고문의 담화에 호들갑, 주제 넘은 일, 멍청한 생각 등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데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간에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북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또 서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는 한국 정경도 국방장관의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한국은 합동 군사연습을 놓고 무엇을 결정할 만한 아무런 권한도 없다고 주장하며 비난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기술 협력이 중단거리 기종을 넘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미사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 국방부 정보분석관 등을 지낸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모든 미사일 기술을 이란에 넘기고 관련 시설과 사후 지원을 제공한 증거는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은하 계열 로켓은 노동 미사일 4개를 묶어 1단 추진체를 만드는데 이란이 발사한 위성 발사체 시모르그 역시 노동 미사일급 엔진 4개를 묶어 1단 추진체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톨 교수는 또 북한은 이란에 미사일을 판매하고 생산 시설을 만들며 시설 운영과 기술을 지원하는 판매자이고 이란은 이를 구매하는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몽골이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량 살상 무기 폐기 등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 나라는 지난 10일 미국 국무부에서 3자 간 회담을 가진 뒤 채택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을 이행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폐기, 즉 FFBD를 위해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3국은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우려들을 다루는 데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은 김정은 정권의 돈벌이에 치중돼 있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전통적 방식의 대북 제재가 사이버 영역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미국 외교협회 간담회에 참석한 프리실라 모리우치 전 국가안보국 동아태 사이버 안보 담당관은 북한의 인터넷 활동이 첩보가 아니라 대부분 정권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since about 2013, 2014, online are now spending most of their time conducting operations to generate revenue for the regime, right? To decrease their financial isolation. 모리우치 전 담당관은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사이버 활동을 통해 다른 나라 은행의 자금을 탈취하는 등 범죄적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에델만 전 국가안보회의 국제사이버정책국장은 북한은 수입 창출을 정권의 목적으로 삼고 사이버 활동을 벌이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So obviously, this North Korea generating revenue is, one of the important examples of how, as Priscilla said, these regimes, these countries are pursuing their own aims to their own aims that may not be the same as ours. We often mirror image. 또 북한은 제재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활동을 돈벌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면서 사이버 영역에선 전통적 방식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기존 제재에서 벗어나 사이버 영역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밀러 전 국방차관은 최근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북한과 연계된 해킹 사이트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북한과 같은 나라들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 folks in government today have a good hard look at this. I think it's an interesting model that we need to explore.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송 제기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미국이 강력한 경고를 보낸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한국 측에 추가 부담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동 내 미군 주둔을 언급하다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은 우리에게 5억 달러를 줬다고 주장하며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미군 병사 3만 2천 명을 한국에 두고 있으니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한국에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오는 14일과 15일 워싱턴에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제향군인회는 미한동맹 정신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제향군인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6.25 전쟁 때 목숨을 걸고 싸워 지켜낸 혈맹이라면서 동맹 정신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우리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군은 또 지난 1, 2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반대와 미국 대사관저 기습 시위 사건, 호르무즈 파병 반대 등을 비판하며 조직적이고 극렬한 반미운동과 집단행동이 이어져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동맹을 해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